아이폰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볍고 오래가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완벽하지 않을까? 사전 예약하실 때에는 무조건 게 꿀팁이에요. 아이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라는 마케팅 벌써 글들이 올라오는 거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이폰은 공짜가 없죠.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비싼 아이폰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3군데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태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폰 17은 언제 출시로 확정이 되었나요? 일단은 아이폰 출시 일정 진짜 많이 궁금하시죠? 다들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오늘 그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지난 아이폰 16이 우리나라가 아마 1차 출시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7도 우리나라가 1차 출시일 거라고 하는데 1차 출시국이면 일단 좋은 점이 있어요. 그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이폰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전 세계에서 내가 아이폰을 먼저 써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죠. 그리고 조금이나마 원하는 색상이나 원하는 기종 그리고 원하는 용량을 내가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출시 아이폰도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중요해요. 1차 출시국에서는 무조건 판매량이 올라가야 애플도 좋은 겁니다. 따라서 1차 출시국일 때는 마케팅 효과를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프로모션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1차 출시국이면 좋은 점 3가지인데 요약해드리면 빠르게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물량 공급이 좋고 그리고 마케팅 혜택이 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좋은 아이폰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냐? 9월 9일이 언팩이 예정되어 있고요. 9월 12일이 이제 사전 예약을 합니다. 통신사별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게 9월 12일 그리고 9월 19일 대망의 공식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매장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 예약하실 때에는 통신사 이동이 자유로운 분이라면 무조건 3사 통신사를 다 예약을 넣어놓으시는 게 꿀팁 아닌 꿀팁이에요. 이유는 사전 예약을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개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초기 물동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폰은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용량, 내가 원하는 기종을 내가 원하는 날에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17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디자인은 어떤 게 있나요? 디자인 부분이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아이폰들을 보시다시피 전작 대비 디자인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달라진 부분들은 여기 카메라 섬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희도 매장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기존의 아이폰 유저들이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매번 비슷한 모양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아이폰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 모델은 전혀 변화가 없죠. 색상 라인만 조금 바꿔질 것 같고요. 프로 라인에서 프로 맥스와 일반 프로에서는 이 카메라 선 모양이 굉장히 넓게 커진다. 근데 이게 역시 호불호가 가장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아이폰은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사과 로고를 보고 사는 겁니다. 이 아이폰 실제로 나와 있는 목업이 실제 딱 오픈했을 때의 느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작도 제가 오픈해 봤을 때의 그 언박싱에 대한 느낌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모델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형들보다는 훨씬 더 예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별하게 나온 모델 중에 하나가 아이폰 에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에어. 이 모델은 두께가 5.5mm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데 갤럭시에서 가장 얇게 출시된 엣지보다 더 얇고 가벼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갤럭시 엣지라고 하는 모델인데 아이폰 에어라고 하는 모델이 이 엣지보다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얇아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비교가 되나요? 엣지와 에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모든 라인이 전부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에어는 티타늄으로 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색상 라인은 일반 에어 프로 모델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일반은 검정, 그레이, 실버, 블루, 그린, 퍼플 이렇게 5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퍼플의 예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에어 모델에서는 이제 색상이 블랙, 실버, 라이트 블루, 라이트 골드 4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모델은 라이트 블루 색상이에요. 그리고 프로 라인은 지금 가져온 색상은 제가 2가지인데요. 이게 그레이 색상이고요. 하나는 블랙, 그리고 하나는 화이트, 그리고 다시 다크 블루,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오렌지. 이렇게 5가지 색상이 예상이 됩니다. 갤럭시 S25 엣지도 얇다고 하는데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얇기 차이는 어떤가요? 요즘은 얇은 게 정말 기술의 정점인 것 같아요. 아이폰 17 시리즈에서도 지금 알루미늄 소재를 선택해서 가벼움을 선택했고, 삼성 폴드도 이번에 나오면서 굉장히 얇고 가볍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지금 갤럭시 엣지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엣지라고 하는 모델도 확실히 얇고 가볍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목업과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아이폰 17 에어 목업과 같이 비교해 보면 확실히 에어가 더 얇고, 이렇게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봤을 때에 엣지도 지금 상당히 가볍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고객님들이 선택하는 데 굉장히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엣지를 사용하면서 두께와 무게에 오는 실용성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가 더 얇고 더 가볍다. 이 모델을 눈여겨보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배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엣지도 얇은데 화면도 크고 스피커도 좋아요. 성능이 갤럭시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사양을 지원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단다는 그런 사용감이 있거든요, 제가 쓰면서. 근데 에어는 더 얇고 더 작잖아요. 근데 이 에어도 이번에 프로 칩셋이 탑재될 거고, 그리고 11M에 굉장히 높은 주사율, 120Hz라고 하는 주사율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 화소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번 17 시리즈의 모든 모델의 전면 카메라가 24메가픽셀로 변경이 됐어요. 전면 카메라도 훨씬 더 고화질이 된다는 말이고요. 프로 라인의 3개, 이 3개의 라인도 전부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특히 이 망원은 기존 모델이 프로가 1,200만이었는데 이번에 4,800만으로 상향이 됩니다. 게다가 8K 녹화를 지원한대요. 4K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스타도 4K를 아직 지원 안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프로 라인에는 8배 광학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작 쓰시는 분들 5배 광학중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번에는 8배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확실히 성능 면에서도 전작 대비 꼭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프로 맥스는 원래 배터리가 오래가기로 유명했는데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어떤가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도 정말 배터리가 오래 갔거든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쓰는 분들은 배터리에 불만을 가졌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략 4600mAh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의 맥스도요, 요건데요, 더 키웠어요. 5000mAh 정도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맥스도 이미 충분히 컸는데 이번에 17은 더 커졌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에 배터리는 아무런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베이퍼 챔버라고 해서 열을 식혀주는 기술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맥스의 진입장벽은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이런 부분보다는 가격이지 않을까? 가격? 그리고 뭐 무게도 이번에 맥스 엄청 무겁잖아요. 맥스 엄청 무거운데 이번에 제가 나온 목업을 들어봤을 때에도 무게는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오래가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완벽하지 않을까? 아이폰에 새롭게 추가된 성능은 어떤 게 있나요?
베이퍼 챔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발열을 잡기 위함인 것 같은데, 베이퍼 챔버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갤럭시 유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항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 폰들은 스펙을 항상 위쪽,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도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베이퍼 챔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추가된 성능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A19 프로 칩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칩셋의 성능을 이 발열을 잡는 베이퍼 챔버가 얼마나 끌어올릴지, 이런 부분도 아마 유저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아이폰 17의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뭐니 해도 가격이 아마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너무 진입장벽이 높으면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가격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시 예상 가격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쉽게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전작 대비 모든 기종이 대략 6, 7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까지 계산해 보면 대략 1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작 기준으로 28기가 기본 용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여기 나와 있는 아이폰 일반 모델이 전작 16이 12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은 17은 130만 원대가 될 거고요. 전작에는 플러스 모델이 있었죠. 130만 원대였는데 이번에는 에어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40만 원대 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 모델은 전작이 한 150만 원대.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7은 16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맥스는 128기가가 없습니다. 전작은 256기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180만 원대였는데 거의 190만 원 가까운 폰이었는데, 역시 17에서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맥스를 사는 분들은 아마 폴드와도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아이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라는 마케팅 벌써 글들이 올라오는 거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이폰은 공짜가 없죠.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싼 아이폰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번에 단통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지원을 받으면서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 예를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기기를 지원했을 때의 금액에 기기 지원금이 있고, 동시에 요금에서 할인받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기 지원, 이통사 지원금을 받으면 당연히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간다면 아이폰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개통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매장에서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의 지원금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요금에서 할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20만 원의 지원이 나와도, 혹은 20 그 이상의 지원이 나와도 요금 할인까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5만 5천 원 요금제를 쓰는 분 기준에서 25% 할인을 받는다면 거의 13,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년 약정 기준으로 33만 원을 할인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략 매장에서 20에서 3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초기 지원금이 6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제휴카드에 여유가 있다, 기존의 아이폰을 내가 썼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똑같은 배수 50%의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기본 모델 기준으로는 할부금이 1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기준으로도 개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문의가 많이 오고, 문의가 오는 거에 일일이 전부 다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현장에서 제가 모시는 고객님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지금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문의 오는 건들에 대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최대한 답변을 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원하는 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분명한 답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이폰은 정말로 재고를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예요. 이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꼭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색상, 원하는 기종을 원하는 날짜에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장들을 우리 고객들도 응원해서 그런 매장들이 더 롱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